왜 AI 푸어들은 AI 푸어인가? 근데 AI를 전혀 못 쓰는 회사는 너무 못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AI를 못 쓰나? 경영진은 마법을 원합니다. 사실 실무는 바쁜 거예요. 매일매일 업무에. 심지어 챗GPT를 쓸 시간도 없고 챗GPT를 활용해서 업무를 향상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AI가 몰라온 일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의 AI 경험은 거의 전무한데 경영진들은 AI 그래서 이 AI 간극, AI 디바이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AI를 하는 회사들 한 8개 정도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0년 개발자의 기업 분석 시즌 3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 정말 길게 해왔고 하는 도중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요. 개발자님도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이 시리즈도 해주셨지만 이 시리즈를 바탕으로 책도 내셨고 네. 강연도 많이 또 하고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네. 사실상 기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계속 뉴스를 제공해 주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즌 3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AI 변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잠시 좀 쉬었다가 또 시즌 4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네. 총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연초는 제가 AI 대격변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큰일 났다. 다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이제 중반쯤 됐을 때는 제가 이제 AI 리치, AI 푸어. 잘 쓰면 부자가 되고, 그렇죠. 못 쓰면 가난해진다. AI를 잘 쓰는 회사는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근데 AI를 전혀 못 쓰는 회사는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제 연말이 오면서 AI 푸어한테 집중하게 된 거예요. 왜 AI 푸어들은 AI 푸어인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푸어가 그냥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제 느낌으로는 한국의 회사들은 100 정도를 AI를 써야 된다면 한 5 정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한 30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미국은 한 30점 정도 되는데 한국 5점이라서 너무 낮는데 네. 그나마 그 5점도 평균이 5점이라는 이야기지. 잘 쓰는 회사들은 뭐 한 20점인 거고 못 쓰는 회사들이 빵점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AI를 못 쓰나에 대해서 이제 최근 집중을 좀 하고 있고 네. 회사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가 이제 AI 디바이드라고 해서 AI 이제 간극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야기를 나눠보면 경영진은 마법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런 제품들이 있고 경쟁회사 제품들이 있고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우리 내년 1년치 사업계획 딱 짜줘.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네. 직원들은 챗GPT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실무는 바쁜 거예요. 매일매일 업무에. 네. 심지어 챗GPT를 쓸 시간도 없고 챗GPT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업무를 향상시켜 보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몰라온 일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의 약간 AI 경험은 거의 전무한데 경영진들은 AI 그래서 이 AI 간극, AI 디바이드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푸어인 회사들은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뒤처져 있고 그런 점에서 개인들도 챗GPT를 안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뭔가 AI 직원을 만들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하던 일들을 AI로 좀 해봐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말을 타던 시절에서 자동차 시대로 오면 자동차를 타고 먼저 말 타고 가던 데까지는 가봐야죠. 그 다음에 좀 헤매보고 그 다음에 저 멀리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챗GPT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AI 직원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AI로 뭐 이렇게 사업계획 짜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업계획을 짜는 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역량, 그렇죠.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그걸 AI로 하고 싶다는 얘기는 직원을 다 자르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원들이 AI를 써본 거는 관심이 없는 거네요. 왜 직원이 AI를 잘 써서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직원을 대체하는 AI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게 AI 디바이드의 가장 큰 문제점 같습니다. 그러네요. 직원들이 AI를 잘 써서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더 AI를 이제 마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많은 회사들을 가서 제가 이제 AI의 이제 기본 역량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팔로우 액션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한 단계 더 조금씩 뭔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고 나면은 그대로 가요. 네. 그래서 뭐 100개 정도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AI 해커톤을 한다든가 뭐 추가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뭔가 AI에 관심은 있는데 솔직히 대표도 이제 바쁘시고 직원들도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일발석 이벤트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들도 AI에 올인을 해야 되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신없는 세상이긴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AI를 안 하면 큰일이다. 옛날에 고속 인터넷 깔았듯이. 그래서 약간 회사들이 AI를 도울 수 있도록 좀 많이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AI를 좀 더 쓰고 정부에서도 좀 더 밀어주고 대한민국 회사들도 AI를 잘해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지금처럼 대표님과 실무의 이 간극이 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0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까 20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좀 보고 배울 만한 좀 회사도 있긴 한가요?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 중에 LG U+가 이런 대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AI를 하고는 싶잖아요. 그리고 리소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속도가 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이 AI 스타트업들을 좀 모아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해보자. 라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이름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LG U+에서 시프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AI 스타트업 8개를 공모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해서 뭐 이런 회사들을 좀 같이 봤는데 여기 참여했던 8개 회사가 약간 저희한테 좀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구나. 이런 일들을 하는 회사들하고 우리가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을 해서 좀 더 AI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AI를 하는 좀 회사들 한 8개 정도 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8개 회사는 그러면 LG U+가 하는 사업이랑 관련이 있는 AI 회사들인가요? 아니면 전혀 그냥 상관없이 그냥 뭐 투자나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반반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LG U+ 내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투자 성격도 있고 협업 성격도 있습니다만 스타트업이라는 게 언제라도 A로 한다고 A로 가는 건 아니에요. A로 가다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들이 다 잘 돼서 대한민국의 AI 산업 저변을 넓히고 LG U+에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막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참여하면서 이 회사들과 뭐 대한민국의 회사들이 어떻게 AI 협업을 할까 또 이 회사들과 LG U+가 어떻게 협업을 할까 뭐 이런 다각도 고민했는데 어쨌든 열린 옵션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빅테크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경쟁과 협력과 뒤통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끼리 해야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다들 오픈 AI가 그 챗GPT 만들고 하니까 우리도 다 LLM 만들어야 돼? 이제 이랬었는데 지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면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한테 같이 협업도 해보고 투자도 하고 하면서 우리의 기회는 뭘까 이렇게 좀 진화했군요. 뭔가.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빅테크라 그래도 아마존은 예를 들면 클라우드고, 뭐 오픈 AI는 모델이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는 회사들도 조금씩 다른.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저렇게 뭐 AI 하드웨어, AI 클라우드, AI 모델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다양한 분야들이 나와 있고, 뭐 이 중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도 있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챌린징한 것도 있고, 뭐 한국 시장이 좀 작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 될 것 같은 것만 하면 안 되죠. 그래 해보고 싶은 것도 해야 되는 거고, 해야만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성을 좀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 8개 회사들한테 다 높은 가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회사부터 한번. 제일 재밌는 회사만 한다면 일단 AI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져다 오픈소스로 만들었으니까 사실 그 앱도 남의 거고 모델도 남의 거지만 우리가 핵심 기술만 만든 걸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컬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회사는 이제 르몽이라는 회사인데 자영업을 하는 가게들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일 중에서도 제일 힘든 일이 댓글 관리래요. 그래서 배달앱 시키고 나서 이 리뷰 이벤트 같은 거 해달라 그래서 저도 가끔 쓰거든요. 쓰고 나면 그날 밤 늦게라던가 뭐 이럴 때 답글을 보통 다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댓글 다는 것과 안 다는 것이 굉장히 매출의 차이가 납니다. 소비자 만족도와. 근데 이게 쿠팡이츠 있지, 뭐 배달의 민족 있지, 거기에다가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카카오 하여튼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통합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댓글들을 다 모아서 이 사장님의 평소 스타일과 답변에 따라서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혼자서 3시간 하던 거를 이게 알아서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죠. 그냥 대충 보다가 문제 있을 때만 좀 개입하면 되겠네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사장님도 어차피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거라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사실 더 낫고요.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 근데 그걸 보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또 거기에다가 친절하게 답변 안 해주면 후환이 두렵잖아요. 근데 이 AI가 최선을 다해서 달아주니까 그래서 해봤더니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매출도 올라가니까 창업한 지 순식간에 사용자가 몇천 명까지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그 경험만 혁신한
아까 뭐 메일이나 뭐 비주얼 코드처럼 뭔가 독특한 앱이 있지 않고 이 사용자 경험만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LLM이 우리 LLM도 아니고 뭐 댓글도 사실 남의 댓글 가져가고 답변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실행이 어려운 거죠. 또 영업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생각해보면 댓글 달아주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뭐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CRM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안에 물건 구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해외 IT 매체인 와이어드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외국에도 이제 우리나라 BJ 같은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DM을 원래 관리를 하는데 팬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거 원래 외주 써서 했었대요. 본인이 다 못하니까. 그렇죠. 그걸 다 지금 AI로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업 확장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네. 그리고 충분히 LLM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 사장님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미 많이 쓰고 있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장님 댓글이 여기서 만든 댓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댓글 만드는 정도로 이렇게 생성해서 붙여주는 거는 기술상으로는 엄청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영업이랑 그다음에 또 선제적으로 빨리 이 사장님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 이게 이 사업에서는 되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해보면은 저희가 한 가지 문장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답변을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장이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댓글에 답변 친절하게 달하는 거 쉽지 않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실수로 이상한 말 해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와서 멱살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굉장히 공들여 했을 거고 각각 서비스별로도 다 신경 썼을 거고 뭐 업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최적화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앱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댓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 서비스도 되게 잘 만들어야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LLM은 기술인 거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엔진이 좋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좌석도 좋아야 되고 핸들도 좋아야 되고 이런 것처럼 결국 LLM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 자체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험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경쟁회사가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초기에는 그런 댓글들을 올라가기 전에 미리 다 자기네들이 내부에서 모니터링 하거나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 네. 그래서 일반 서비스 만드는 거랑 약간 LLM 기반 서비스 만드는 게 좀 달라요. 네. 이게 보이지 않는 예외 상황은 분명히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모델 자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안 따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GPT-4로 다 잘 돼가지고 신나고 있었는데 5가 나왔길래 네. 돌렸더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좋다고 갔더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테스팅이라든 이런 게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르몽이라 그래서 프랑스 뭐 관련된 건지 알았더니 이게 댓글이군요. 네. 그 다음으로 재밌는 건 뭐 있었습니까? 재밌는 순서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제가 순위를 매기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제가 랜덤하게 순서를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을 너무 드렸군요. 네, 두 번째 회사는 회계를 자동화하는 회사였는데 네. 생각해보면 회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영수증 있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코드가 있을 거고 그 코드가 모여야 될 거고 그럼 비용이 될 거고 이게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예산이 될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회계가. 그래서 이거를 뭔가 LLM만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앱도 만들어야 되고 프론트엔드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서비스하고 연동을 해야 될 거고 그런 점에서 회계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DB화를 잘 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LLM한테 놓고 야 지난달에 매출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터지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에도 라그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서치 엔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딱 회계의 전문으로 필요한 서치 엔진을 직접 개발해서 오픈소스 많으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수증들 중에 적당한 DB들 찾아가지고 그걸 LLM에 넣어서 그래서 결국 LLM과 라그, 서치 엔진 그리고 DB 같은 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회계 업무를 굉장히 자동화를 하는데 성공해서 이미 한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고 심지어 뭐 외국까지도 진출을 하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둘 다 비슷하긴 한데 르몽은 프롬프팅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었다 LLM만. 근데 회계는 이제 라그나 DB 앞쪽에 데이터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 왜냐하면 댓글 하나 들어오는 거랑 여기 회계에 그 수많은 데이터 들어오는 건 다르죠. LLM은 LLM이고 그 앞에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기술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두 회사 다 약간 LLM을 잘 활용하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을 위한 댓글이냐 아니면은 뭐 전체 회사의 회계 데이터 정리냐. 그래서 뭐 되게 다 재밌는 사업이고 두 번째 뭐 회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이렇게 토글 캠퍼스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LLM을 그냥 이렇게 활용하는 입장이었다면 거기에서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으로 토글 캠퍼스와 르몽이 있었다면 AI 옵스 쪽으로 가서 모델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까에 관련된 회사들이 꽤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LLM도 좋지만 네. ML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이미지 인식을 할 때는 여전히 ML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ML들이 모델을 한번 만들었다고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겨울에 잘 팔리는 옷들 위주로 학습을 시켜서 추천 엔진을 만들어 놨는데 네. 여름이 됐어요. 그러면 앞에 열심히 학습시킨 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게 차라리 노이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ML은 데이터가 변하면 같이 ML 모델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 공도 많이 들어가고 자동으로 ML 모델을 점점 더 개선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기술이고 재밌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테크노매트릭스라는 회사인데 저도 되게 신박한 ML 모델을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람이 손으로 그걸 계속 튜닝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뒤에서 AI가 이걸 자동으로 개선해주는 결국 AI가 AI를 개선해주는 그래서 되게 신박한 기술이라고 봤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예를 들면 추천하거나 이런 모델들은 많이 있는데 최적화 모델 이게 좀 쉽진 않아요. 예를 들면 물류 같은 게 그런 게 있는데 뭐 배달해야 될 물건이 10,000개가 있고 배달원이 1,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예를 들면 뭐 500개가 있어요. 뭐 그럴 때 어떻게 이게 리소스를 하고 길을 잡냐.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게 최적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뭔가 생산, 뭐 물류, 뭐 제조, 뭐 하여튼 최적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최적화에 좀 일반화된 모델이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모델을 잘 만들고 서비스까지 만들어서 어떤 회사든지 이거를 넣어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한정된 리소스에 한정된 시간이 있다면 이걸 최적화시켜주는 거를 우리가 서비스로 공급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오믈렛이라는 회사였는데 이런 최적화 엔진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도 나와서 되게 독특했습니다. 뭘 최적화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최적화라는 거잖아요. 뭐든 최적화해보겠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물류 같은 게 좋은 예인 거고 보통 이제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봐야죠. 그래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최적화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리소스로 물건을 뭐 만들거나 배송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 일정 관리도 사실 최적화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약간 팔란티어 같은 느낌도 나네요. 팔란티어는 하나 만들어갖고 쫙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 프로젝트마다 붙어갖고 뭔가 AI를 이용해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도 뭔가 아무리 최적화를 좀 일반화시켜서 한다 그래도 다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버티컬하게 모든 분야를 최적화하는 엔진을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주 깊이 들어가본 건 아니라서. 근데 뭐 물류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산 쪽이라든가 특정 분야의 최적화 모델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로 최적화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ML로 이렇게 최적화할 수 있는 모델을 잘 만들었다는 거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공상인을 도우려는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요. 아까 그 르몽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작은 회사들이 사실상 AI나 IT를 가지고 많이 못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뭐 르몽 같은 걸로 댓글 관리를 자동화를 하고 이 오믈렛 같은 걸로 내부에 적은 인원으로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거죠. 뭐 ML을 쓴다 그래도 그 ML 모델 자체를 더 자동화해주는 이 테크노매트릭스 같은 회사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뭐 회계도 뭐 토글 캠퍼스가 회계 자동화 보면은 다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공상인들이 쓸 수 있는 좋은 서비스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 LLM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보면 LLM을 저희가 뭐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좋지만 뭐 많은 회사들은 직접 그 설치형 LLM을 써야 될 수도 있어요. 라마 3.3 같은 거 설치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잘 설치해서 잘 쓰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LLM 인프라 최적화는 회사로 이제 스퀴즈 비치라고 해서 LLM을 셋업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게 설치해주고 잘 쓸 수 있게 도와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인데 연구 프로세스를 LLM 갖고 도움받고 싶어. 근데 우리 약 성분이 밖으로 나갔으면 안 좋겠어. 그러면은 라마를 설치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LLM을 압축해서 이렇게 최적화해서 잘 설치해 줄 수 있는 LLM 대중화에 되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였고요. 에임 인텔리전스라는 회사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핵폭탄 만드는 법 알려줘. 알려주면 큰일인 거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우리 뭐 정부 시스템 해킹하는 방법 알려줘. 큰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보안도 보안이지만 LLM 보안도 되게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를 보안해야 되고 오는 거를 보안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챙겨주는 회사가 이제 에임 인텔리전스라는 회사.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또 방금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대기업에서 챗GPT한테 뭘 물어봤다가 정보 다 나갔다 막 이런 기사들 떴었잖아요. 그런 네. 거를 이제 방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방부해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픈 AI도 그 오픈 AI를 이용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오픈 AI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고 그 사람들 다 이제 블락했고 그리고 이런 짓 우리가 다 막아놨으니까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그래야 남들이 시도를 안 할 거잖아요. 네. 물론 이걸 보고 또 우회해서 다른 나쁜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 알려줘야죠. 근데 저희가 뭐 라마 같은 거를 쓴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사내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쓰라고 만든 라마에다가 혼자 뭔가 프로그램 짜갖고 그걸로 막 비트코인 오토 트레이딩해서 돈 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이제 내부에서 LLM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시 뭐 감독을 좀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약간 LLM을 압축해서 최적화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이런 LLM의 보안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회사들을 보고 있는데 AI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네. 그리고 약간 AI 옵스 하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안이나 약간 경량화까지 되게 재밌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 회사만 더 살펴볼 건데 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시리 같은 경우에는 애플 디바이스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애플이 모든 걸 다 제어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다른 회사들도 뭔가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애플급의 정보를 접속할 수가 없는 거니까 시리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네. 그렇다고 모든 걸 시리한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쵸. 그런 점에서 페어리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온 디바이스에서 벌어지는 액티비티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띄웠습니다. 뭐 쿠팡을 띄웠습니다. 뭐 게임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사용자의 동의하에 모아가지고 내가 뭔가 AI 에이전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에 뭔가 일을 시킬 때 이 정보를 같이 주면 얘가 저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챗GPT에도 메모리라는 기능이 있어서 제가 뭐 남자인지 애가 몇 명인지 직업이 뭔지 그런 걸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대충 물어봐도 잘 대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도 내가 전화기를 쓰면서 야놀자다. 그럼 야놀자에다가 제가 뭔가 베트남 여행을 가고 싶은데 뭔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근데 제 전화기 평상시에 했던 기록들을 페어리라는 서비스가 잘 모아놨다가 제 승인하에 야놀자한테 전달해주면 야놀자가 훨씬 더 똑똑하게 네.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 DB?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결국 LLM은 주는 데이터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주변 정보까지 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디바이스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좀 모았다가 내가 원하는 에이전트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시리 말고도 다른 AI 에이전트들도 좀 똑똑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서비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모아주는. 그렇죠. 그래서 AI 어플리케이션, AI 옵스, 뭐 LLM 최적화에 결국은 데이터 이야기까지도 나온 거죠. 그리고 빼먹으면 안 될 결국 모델도 만들어야 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걸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트릴리언 랩스라고 이 하이버 클로버라든지 루이드 이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써버린 AI 정말 한국어를 잘하는 AI를 만들겠다라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르몽 뭐 AI 어플리케이션, 뭐 토글 캠퍼스 뭐 AI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AI 모델 자체로 간다 그러면 오믈렛이 약간 최적화 같은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LM 옵스 쪽으로 가서 뭐 스퀴즈비스가 LLM을 경량화를 해주고 그리고 에임 인텔리전스가 이제 AI 보안, LLM 보안 같은 걸 해주고 네. 이러면서 또 ML 쪽으로 가서 ML 모델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테크노 매트릭스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해서 디바이스의 데이터들 개인 사용 데이터를 모아서 AI 에이전트 전해주는 페어리 같은 회사도 있고 심지어 모델을 만드는 트릴리언 랩스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를 빠르게 다뤄봤습니다만 다양한 계층으로. 네,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꼭 AI 하드웨어, AI 클라우드 AI 모델을 안 해도 이런 AI 몹스나 뭐 AI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뭐 AI 보안 이런 쪽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AI 회사들이 나와주면 그리고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저렇게 AI 디바이드 된 회사들이 좀 빠르게 좀 캐치업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좀 더 좋은 AI 회사로 거듭나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이제 시즌 끝나가면서 네. 박종천 개발자님과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프로젝트도 중간중간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받았었거든요. 네. 지금 그것도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네. 그게 사실 AI 서비스 중에서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랑 싸우려는 건가? 이거 잘 만들면은 굉장한 서비스가 되겠는데? 라는 걸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내년에는 거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주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말하고 자동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말을 타고 가던 데를 자동차를 타고 가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아무 데나 헤매보고 그러다가 결국 정말 멀리 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짐을 싣고 가서 우리가 비즈니스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단계를 보통 이제 포트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되던 거를 새로운 기술로 한번 해보자. 인 거고, 이제 2단계가 이제 토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재미삼아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트랜스폼으로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일하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와 토이와 트랜스폼이라는 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고객이 오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유저 애퀴지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고객이 계속 플레이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리텐션이라고 그러고. 제가 와우를 예전에 처음 했을 때 무슨 얘기를 듣고 와우를 했었냐면요. 정말 옛날 얘기긴 한데 리니지하고 이럴 때였잖아요. 계속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와우에는 가면 지하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이 되게 좀 허접하긴 했었는데 지하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리고 뭘 타면은 날아다닌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해서 와우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유저 애퀴지션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계속 했던 거는 일단 뭐 몹 잡고 던전도 들어가 보고 그런 게 이제 저를 계속적으로 그렇죠. 끌어왔던 거거든요. 네. 그게 유저 리텐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저 모노타이제이션. 이제 수익화를 해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소셜이죠. 네. 그 게임 안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공대 같은 거 뛰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를 끌어오는 기능과 그 사람들이 계속 쓰게 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 기능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각도로 보면은 약간 와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와우 포인트가 사용자를 약간 끌어오는 거고 네.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걸 편하게 해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계속 쓰거든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는 여기서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3단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제가 이제 하고 있는 AI 프로젝트는 예를 들면은 메일이 오면 이거를 보통 이제 제목하고 본문을 보여주잖아요. 일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아예 바꿔서 새로운 주제와 요약으로 바꿔줘 버려요. 그래서 메일을 받았을 때 느낌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메일이 올 때 노티피케이션이 뜨는 것도 요약된 것만 딱 뜨고 그 메일을 열어보면 위에 다 정리한 게 보여주고 요게 어떻게 보면 유저 애퀴지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네. 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계속 쓰지 않고 또 돈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LLM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방금 했던 것들은 메일 하나만 집어넣어서 요약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 거죠. 하지만 이 메일이 하나가 아니라 이 회사랑 주고받은 메일들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 메일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메일 10,000개 중에서 그 회사에 관련된 메일만 한 10개 좀 골라줘. 이게 이제 락으로 전체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거고 한 개 메일만 넣고 했을 때는 이제 재밌네 정도의 기능만 나오는데 10,000개 메일 중에서 100개 메일을 뽑아가지고 자, 이 회사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깊은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럼 그걸 옆에서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페인킬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진짜 더 공감이 되는 게 아까 네. 처음 말씀하셨던 기능 같은 경우는 신기하다 한번 써보고 싶다 했는데 두 번째 걸 딱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기업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많이 해서 이메일을 그쪽 담당자랑 엄청 많이 주고받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의 메일을 시작했는데 스레드가 나뉘면서 마치 가지처럼 가지치기가 돼서 어느 순간에는 대체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눴던 게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나지 않고 일정은 잡혀 있었나 너무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AI가 지가 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저한테 딱 결정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뭐 언제까지 회의 참석하시면 돼요. 저기 캘린더에 뭐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몇 시까지 보내시면 돼요. 요거를 딱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그거 돈 내고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근데 더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페인킬러인 거고 그래서 메일 하나를 잘 정리해 주는 게 이제 사용자를 끌어오는 거라면 메일 그 수만 개 중에 적절한 메일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락으로 사용자한테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게 어차피 엔진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프롬프트도 사실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가는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일 하나만 읽어보는 거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메일을 수백 개를 읽어보고 그걸 정리하는 거는 까먹죠. 자고 일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못해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페인킬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매출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에 이메일만 넣는 게 아니라 회사에 뭔가 프로젝트 방향이라든가 그런 이제 PDF 파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에 추가 정보를 넣어요. 아니면은 뭐 채팅 같은 걸 다 넣어요. 그러면은 이메일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모든 걸 보고 결정하게 되잖아요. 방금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도 좀 다른 서비스로 좀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막 넣고 하면은 점점 더 서비스에 어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용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심지어 거기 회사에 맞춰서 해줘서 법률 회사다 그러면 법률 회사에 관련돼서 AI가 좀 더 잘해준 비서가 되고 언론 회사다 뭐 언론에 맞춰서 좀 더 최적화된 회사에 맞춰서 최적화 기능까지 넣어주면 더더욱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결국 데이터를 하나만 넣느냐 아니면 정말 많은 데이터에서 몇 개를 골라서 넣느냐 아니면 추가로 거기에다가 더 많은 데이터를 넣느냐 뭐 이런 각도로 저희는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메일 한 개에 대해서 AI를 적용하느냐 이메일 10,000개 중에서 100개를 골라서 적용하느냐 아니면 이메일 말고 그 회사의 나머지 모든 데이터까지 다 합쳐서 AI를 적용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메일이라는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걸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일한 거를 설명해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답을 잘해주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개인 일지를 쓸 필요도 없고 나중에 평가나 이런 것도 그걸로 대신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만들어야 될 기술도 많고 구축해야 될 시스템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오피스 메일 AI입니다. 오피스 메일 AI요. 뭐 베타 하면 여기 댓글에다가 하나 이렇게 남겨주시죠.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이렇게 팬들 많으신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회사들은 이미 지금 베타를 써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Gmail 쓰는 사용자들을 이제 베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뭐 회사 차원에서 쓰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메일은 쓰니까 나중에 베타 할 때 꼭 저를 넣어주시면은 저도 꼭 써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길게 달려왔습니다. 이게 아마 끊어서 쭉 나가면은 한 시즌3가 20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티타임즈 최초이기도 하고요. 박준정 개발자님이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당연하고 제가 옆에서 보면은 또 이거 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취재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본인 지금 프로젝트 하시는데도 많이 또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책도 또 써주시고 같이 윈윈하지 않았나 우리 보고 계시는 독자님들이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티타임스 덕분에 저도 LLM을 더 많이 강제로 공부하게 되었고 뭐 빅테크들도 공부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일한 데도 적용하고 어쨌든 아주 즐거운 시즌3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년에 이제 서비스가 토의 단계에서 이제 넘어갈 때 그때쯤 이제 시즌4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또 봐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빅테크들 회사 이야기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